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긋따기의 김만기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클리핑 마스크가 일단 눈에 보이죠? 서울타워라는 글자에 일반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보시면 그 글자가 보통은 우리가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쓰게 되면 텍스트가 상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탑 뒤에, 그 다음에 이 숲의 뒤에, 남산의 숲의 뒤에 보면 글자가 위치해 있죠. 요것은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알파 채널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예제의 핵심은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알파 채널을 위한 선택,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또 유용하니까요. 꼭 좀 따라해 보시고, 이게 진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도 쓸 수 있는 예제니까요. 한번 꼭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일단은 아까 보시면 남산 서울타워라는 글씨를 클리핑 마스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아마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아마 윈도우에 아마 있을 겁니다. 남산 서울타워라고 일단 쓸게요. 서울. 자, 대문자 서울 TOWER. 자, 됐고요. 자, 체크를 하시고 크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컨트롤 T를 해서 지금 크게 했고요. 요 색깔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 틀로써 클리핑을 하기 위한 틀로써 이게 활용이 되고 끝나는 거니까 색상은 상관없어요. 뭐 흰색이든 아니면 진한 색이든 검은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이제 가늠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위치를 해야 될 건지. 자, 그리고 이제 글씨의 이제 간격들은 좌우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Alt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벌어지죠. 우측, 그 다음에 좌측 방향키를 누르면 줄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하 방향키를 하게 되면은 줄 간격이 조절이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체크를 하시고, 자, 요거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숲 뒤에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적당하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숲 넘어서 글자가 올라오는 거죠. 시각적인 재미나 위트가 있게끔 하기 위한 기법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남산이라는 말까지 쓰겠습니다. 남산 됐죠? 자, 여기에서도 너무 이제 글씨가 똑같이 크면 안 되겠죠? 적당한 사이즈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T로 해서 조절해 주시고 엔터 치시고 방향키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어느 정도? 자, 나중에라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너무 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를 그룹을 짓겠습니다. 자, 선택,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G를 누릅니다. 자, 이거는 틀이라고 할게요. 그 서울타워. 자, 서울타워. 헷갈리니까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글자에다가 효과 주고 글자에다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실제로는 서울타워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고 의미도 강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이미지도 강조해야 되고 텍스트도 어느 정도 조화롭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클리핑을 할 거란 얘기죠. 자, 클리핑을 하기 위해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J. 자주 나오는 단축키니까 이것도 꼭 좀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컨트롤 J.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틀 위에 이미지가 있어야죠. 아이고.
자, 위로 가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위로. 자, 클리핑 이미지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서울타워 틀이라고 하는 이 틀 위에 이미지가 올라가 있고요. 그 이미지와 이미지 그 레이어 사이를 우리가 Alt를 누른 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아무런 변동이 없죠. 왜 그럴까요? 지금 밑에 백그라운드가 있고 지금 클리핑된 글자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려면 이 눈을 백그라운드를 한번 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자, 정상적으로 됐다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만드시고 배경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배경을 만들 건데, 배경을 만들 때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솔리드 컬러나 그라디언트를 하시는데, 솔리드 컬러보다는 그라디언트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라디언트를 누르실 때는, 자, 여기 맨 왼쪽 거 누르시고, 자, 시작되는 색을 좀 더 밝은 파란색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약간은 어두운 색, 어두운 파란색. 뭐 색깔 번호 같은 거는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이 좋은 걸 하시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보다 상대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약간 더 밝은 파란색을 할게요. 자, 됐나요? 자, 요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뭐 색깔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자, OK를 하겠습니다. 자, 각도를 좀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OK 누르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남산하고 남산타워하고 숲이 글자의 앞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는 선택을 해줘야 되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꺼내겠습니다. 자, 클리핑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자, 컨트롤 J를 누르면 정상적인 이미지가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보이죠? 자, 근데 이거 선택을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선택 이미지인데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남은 이파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 선택을 하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통적인 어떤 선택 툴 가지고는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퀵 셀렉션으로 해도 일단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뭐 펜 가지고도 쉽지 않겠죠. 펜 툴 가지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고 공을 들였고 정말 노력을 했다라는 많은 시간을 들였고 공을 들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물을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애썼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는 거,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알파 채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자,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게 일단 생각이 안 나요. 한번, 다른 가능한 옵션이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채널로 가셔가지고, 채널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RGB에서 알파 채널이라는 건 아직은 없는데,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대비가 좋다는 건 뭐냐면은 그 연한 회색은 흰색으로 바꿔버리고 조금 상대적으로 진한 회색은 검은색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부분은 선택 영역이 되는 거고요. 선택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은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자, 선택과 마스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작업하기가 용이한 걸 갖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채널을 하나 복제를 해서 알파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알파 채널이라는 말에 괜히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RGB 채널 외에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한 채널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흰색은 어정쩡한 밝은 회색은 흰색으로 바꿔버리고 어두운 회색은 검은색으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
L을 눌러야죠. 요거는 레벨이죠. 레벨. 자, 불러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보면은 여기 0번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0부터 250으로 돼 있는데 그 이 어정쩡한 이쪽이 어정쩡한 회색이에요. 이쪽은 완전 검은색이고 이게 조금 어두운 회색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이 정도가 이 범위가. 그러면 이 어두운 어정쩡한 회색은 다 검은색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밝은 회색은 흰색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모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 바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자, 검은색하고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자, 검은색과 흰색을 완전하게 대비를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 작업은.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은 선택 영역이 될 거고요. 이 검은색 부분은 마스크 영역이 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과 마스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선택 영역은 뒤집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정쩡한 것은 붓으로 요건 칠해주면 됩니다. 지금 흰색으로 이런 부분들을 칠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쉽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컨트롤을 누르고 알파 채널을 클릭을 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알파 채널을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로. 자, 뭔가 나왔죠.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 RGB 채널로 가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로 갑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선택 부분이 지금 나타나겠죠. 그냥 누르게 되면 요거를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인버스 하는 거죠. 인버스. 이거에 지금 선택된 거에 나머지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하늘이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남산타워하고 숲하고 이 이파리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릅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Add a Mask를 누릅니다. 요거를. 자, 됐죠? 어느 정도가?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남산타워 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치 조절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쪽으로요. 자, 이렇게. 자, 어느 정도 됐고요. 보세요. 완벽하게 선택이 됐잖아요. 지금 숲의 경계도 완전하게 됐고요. 이파리도 완벽하게 됐죠. 자, 뒤로 보냈죠. 글자를 타워와 그 다음에 숲의 뒤로 보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처리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요거 붙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까지 붙들고 있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요. 그냥 원래 작업했던 원본에서 갖고 올게요. 이 부분은. 자, 요거를 대신에 맨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또 이상한 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맨 위에다 놓으시고, 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 일일이 이거 언제 쓰고 앉아 있겠어요. 이거 너무 복잡한 일이잖아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자, 위치를 잡을게요. 자, 어느 정도 됐나요? 자, 요거는 이제 남산타워 홈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설명해 드리면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강약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타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가장 크게, 그리고 어떤 시각적으로 이제 클픽 마스크를 줘서 시각적인 재미를 줬고, 그리고 아까 그 선택을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그 어떻게 보면 숲의 뒤쪽으로 보낸 것 같은 어떤 효과를 냈잖아요. 상당히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한번 눈길을 끌게 되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것도 컨트롤 G 누를게요. 상단 텍스트.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잘 보이게 하신다든지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여기에다 뭐 테두리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스토크 같은 걸 준다든지 해서 막 진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효과라는 거를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효과를 줘야지만이 이게, 이 사람이 많은 어떤 기능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전체 그 어떤 테마, 주제하고 맞는 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조화롭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다 효과를 과도하게 준다게 되면은 글씨는 잘 보이겠죠. 하지만은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게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디자인에도 어떤 사람의 욕망이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진하고 크게 이렇게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이 글씨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뭐 잘 보이게 하겠다면 더 진한 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거가 균형이 맞았는지를 한번 의심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 이런 뭐 카톡들 보시게 되면은 좋은 사진과 글들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카톡을 간혹 보는데, 야,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글자에다 효과를 과도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진도 망가지고 좋은 글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얼만큼 조화롭게 됐느냐, 사람들은 알아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도 한번 볼만하고 텍스트도 좋은 내용이니까 한번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너무 잘 보이겠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잘 보이는 건 중요하지만 뭐든지 과도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했던 거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거대하게 말하면 집대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이런 것들은 정말로 많이 쓰이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개념적인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